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이슈앤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얼마 전 한 종편 프로그램에 역술인이 출연해서 북한의 김정은 비서와 또 박근혜 대통령의 관계가 귀인 관계라는 이런 주장을 해서 큰 파문을 일으키기도 했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비과학적인 역술을 프로그램에 소개하고 또 이를 통해서 특정한 결론을 유도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런 프로그램은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비과학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최근에는 단순한 오락 프로그램을 넘어서 시사 프로그램에까지 그 영역을 넓히면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비과학적인 역술, 이와 관련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문제가 된 겁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주에 전체 회의를 통해서 해당 프로그램들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징계를 내리기로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비서를 두고 백상 중에 하나 나올 정도로 궁합이 잘 맞는다까지 이렇게 얘기하고 또 네. 그렇게 얘기했고 과거에는 또 차기 대선 결과를 전망하면서 다음 대선에는 여당이 이긴다라고 작년 12월에 이렇게 방송을 했던 그런 종편도 있었거든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1조를 보게 되면 방송은 미신 또는 비과학적 생활태도를 조장해서는 안 되며 사주, 점술, 관상, 수상 등을 다룰 때에는 이것이 인생을 예측하는 이런 보편적인 방법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해당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규정을 어떻게 보면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사실 예능 프로그램이라든지 일반 프로그램을 보면 연말 끝나고 연초에 이 사주팔자를 보거나 관상을 보거나 이런 게 있는데 사실 그 부분에서도 이건 재미로 하는 거다 이렇게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 문제 안 됩니까? 맞습니다. 사실 역술과 관련해서는 역학자나 무속인, 관상가 이런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최근 종편이 늘어나면서 집단 토크쇼도 크게 늘어났었거든요. 근데 예. 그러면서 주요 패널로 역술가들이 등장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은 과학적 사고의 큰 적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이러한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에 자막 같은 것을 통해서 해당 의견이 개인의 의견일 뿐이다,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그런 내용들을 삽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이런 것들도 사실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예. 또 오락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그냥 단순하게 재미니까 그냥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오락 프로그램들도 재미를 위해서 종종 연예인들의 신년 운세를 보거나 또 사주팔자를 봐주기도 하는데요. 흥미성 그런 요소라고는 하지만 지나치게 되면 또 우리 사회의 비과학적 사고를 확산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마치 전혀 근거 없는 혈액형 예. 성격론 같은 것들이 지금도 방송에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되는 것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네, 아무리 박사님, 예. 재미로 했다고 하지만 참 문제가 좀 있어 보이는데 이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일상적인 상식처럼 돌아다닌다는 거 문제가 아주 심각해 보입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다룬 방송은 없었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는 설 연휴 기간에 방송된 한 종편 프로그램의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역술인을 찾아서 일종의 검증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이른바 한국의 10대 역술인을 찾는다, 이런 명목으로 이렇게 제작이 되었는데요. 결국에는 유명한 역학자들도 사람의 인생 역경 이런 것들을 제대로 맞추지 못한 것으로 나왔고, 네네. 이른바 또 신이 내렸다고 하는 무속인의 경우에는 좀 일부분 점을 본 사람의 인생 방향을 예측했다, 이전이나 이유를 좀 봤다 이런 식으로 좀 나오긴 했습니다. 프로그램을 보게 되면 제가 끝까지 봤는데 결론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역술이 일종의 상담 역할을 수행해야지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은 과학적인 검증을 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사실 해당 프로그램이 역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을 예. 취했다고는 하지만 과학적인 저널리즘을 수행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과학적 검증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반복을 통한 일반화 과정인데 이 프로그램은 반복적 검증을 일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비과학적 현상에 대해서 좀 기정사실화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비록 결론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역술은 상담일 뿐이지
그 정도로만 받아들여야 된다. 그 시민들이, 국민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실제 방송을 보게 되면 그 방송을 본 시청자도 오히려 역학이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 내린 무속인들이 더 정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법한 그런 내용들도 소개되었거든요. 예. 즉 프로그램이 오히려 무속인을 검증해서 그들에게 좀 신뢰성을 부여했다는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측면들도 있었습니다. 네, 참 애매한데요. 사실 그 역술이라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네. 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또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역술이 비과학적이라고는 하지만 또 사람에 따라서는 뭐 엄청나게 방대한 그 역학이라는 것 자체 주역이 그런 데이터가 쌓여서 만들어진 통계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고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초과학일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중요한 현상으로서 뭐 지금도 이와 관련된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다루는 언론, 그러니까 언론이 역술을 다룬다는 것 자체로 이제 문제를 삼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 속에서 비과학성을 증명하고 또 이를 통해서 우리 사회의 합리성을 강화하는 것 이런 것들은 또 언론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방송에서 그 소재로 사용하고 있는 뭐 혈액형 성격론이나 뭐 사주 운명론 이런 것을 보면 우리 사회에서의 그 과학의 대중화가 굉장히 요원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언론이 흥미성이나 특이성 이러한 가치를 뛰어넘는 과학성의 가치를 보도에 있어서 중요하게 인식하길 기대해 봅니다. 예, 뭐 그래도 언론이니까 이런 과학적인 거를 좀 공정하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된다. 네. 박사님은 혈액형이 어떻게 되세요? 저는 A형인데 이런 예. 대화들은 주로 이제 그 사적인 자리, 뭐 연애를 할 그렇죠. 때나 사용하지. 이런 과학적인 질문하지 말고 이런 거를 과학적인 것처럼 보여주지 말게 해라. 예. 이런 네네네. 대화의 교훈이겠죠. 소재로서는 뭐 적당하지만 그렇죠. 그것을 이제 믿거나 신봉하거나 너무 당연한 듯하게 맹신하면 얘기하는 문제가 것들은 된다. 문제가 될 수가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으라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이처럼 시청자들의 흥미와 재미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요소를 곁들이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인 검증 없이 방송으로 내보내게 되면 시청자들이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점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국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